지난 정부의 집값 등 국가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늦은 밤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2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어제 늦은 밤에 첫 기각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전 정부 수사부터 명백한 행정력 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각이 된 이상 이제는 분명히 검찰에게도 책임을 물을 때가 와야 됩니다. 일단 구속만 시켜놓으면 없는 죄도 만들려고 보니 구속시키려고 별짓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봉급을 1호봉씩 깎아야 합니다. 제대로 수사도 못해서 기소도 못하는 무능한 애들한테 뭐하러 국민 혈세로 월급을 줘야 합니까? 예전에 검찰의 보복 기소가 남용이 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유우성에 대한 보복 기소로 사법사상 최초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았는데요. 당시 담당 검사였던 이도봉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호통을 치는 장면이 큰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2014년 1월에 겨우겨우 유우성 씨가 국정원과 검찰의 범죄를 밝혀내고 고소를 합니다. 2014년 3월에 탈북자 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2014년 5월에 이두봉 부장이 지휘하던 형사 2부가 김수남 중앙지검장이었죠, 당시에? 네. 다시 불구속 기소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이 기소한 사건 때문에 누명을 벗고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을 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7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당했으면 어땠습니까?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다른 검사가 되겠다는 게 검사 선서에 나옵니다. 후배 검사들이 그 선서를 했습니다. 그걸 지휘하는 기관장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간의 세월이. 검찰총장이 사과한 조작 사건의 당사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기소한 사람입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공소권 남용입니다. 사과를 못한다고요? 업무 처리에 유념하겠다고요? 무슨 업무 처리를 어떻게 유념할 겁니까? 얘기해보세요. 사과할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사과하세요,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세요. 총장이 사과한 사건을, 당신이 재직 중일 때 총장이 사과한 사건을 다시 만들어서 사과를 못해! 사과하세요! 성찰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서울의 소리 정병곤 기자가 운영을 하는 유튜브 J컴퍼니 정치시사에 윤석열 출근길 관련한 영상 37건에 대해서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내렸습니다. 네, 살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접속 차단을 한 이유를 알아보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항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반복적으로 촬영하여 국내외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고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와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보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데요. 정말 역대 정부 들어 이렇게 언론 탄압을 심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당사자인 본인부터 제 시간대에 출퇴근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하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접속 차단까지 해버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나 정말 화가 날 뿐입니다. 정말 이런 억울한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되새겨보면서 올해 총선에서는 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